평생에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버핏의 발톱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엔비디아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 엔비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핵심, 재무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창업 전부터 시가총액 1위를 등극한 전체 스토리를 다룹니다. 2장은 엔비디아의 심장인 핵심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장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의 매출과 순이익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 처음부터 2026년 지금까지 CEO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슨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젠슨 왕은 22살에 오리건 주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인 AMD에 취업하여 1년간 경험을 쌓습니다. 이후 젠슨 왕은 스타트업인 LSI 로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은 업무 시스템이 잘 잡혀있지 않죠? 젠슨 왕은 LSI 로직에서 무려 8년간 칩 설계, 마케팅, 경영 관리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저녁에는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전자공학과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두 기업은 근본적으로 칩 생산에 있어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AMD는 표준화된 칩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반면 LSI 로직에서는 맞춤형 칩에 미래가 있다는 데 사활을 건 기업이었죠. 석사 과정을 마치고 1년 뒤인 1993년 31살이 된 젠슨 왕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업계에서 만난 뛰어난 기술자인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말이죠.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1993년 당시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는 컴퓨터가 각 가정에 확산되는 시기로 윈도우 1.0과는 다르게 다양한 색과 아이콘이 나타나는 윈도우 3.1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지뢰찾기, 카드게임을 할 수 있었죠. 다음은 오락실의 배경입니다. 오락실에서는 80년대 초 팩맨과 갤러그 같은 1인용 게임이 인기가 있었고 80년대 후반에는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최초로 3D 격투 게임이 나옵니다. 세가에서 제작한 버추어 파이터입니다. 철권과 비슷하죠? 철권은 1994년에 출시되었고 철권 또한 3D로 제작되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젠슨 황과 공동 창업자들은 이러한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D로 된 게임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만약 집에서 오락실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엔비디아는 투자를 받아 탄생하게 됩니다. 파트 2 창업 이후의 이야기 성장기입니다. 엔비디아를 창업한 후 2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컴퓨터에서 2D 및 3D 화면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칩 NB1을 만듭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작동법입니다. 어렸을 때 종이에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컴퓨터 등의 디지털 화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많은 그림 대신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3D 화면이라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겠죠? 즉 엔비디아가 만든 칩은 움직이는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많은 계산을 해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의 첫 번째 작품 NB1은 실패했습니다. 오락실 게임들을 각 가정의 컴퓨터로 가져오는 이 좋은 아이디어는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3D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NB1은 곡면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곡면은 퀄리티는 좋으나 인물을 그려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죠.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삼각형 등을 여러 개 붙여 3D를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칩 출시 후 1년 후 1996년 윈도우로 PC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3D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삼각형을 표준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NB1 칩을 장착한 컴퓨터에서는 어떤 게임은 잘 돌아가지 않았죠. 퀄리티를 너무 중요시한 엔비디아의 첫 번째 작품은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엔비디아에서는 세가에 곡선을 기본 단위로 한 업그레이드된 칩 NB2를 납품하기로 계약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D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삼각형이 표준인 상황이었죠. 엔비디아에서는 NB2를 만들어 세가에 납품하더라도 다른 곳에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젠슨 황은 세가의 담당 책임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NB2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는데 돈을 쓴다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하지만 주기로 했던 500만 달러를 주시면 분명 더 좋은 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치 회사 지분을 주겠습니다. 차후 우리는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칩을 납품하지 않았으니 돈은 줄 수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요청에도 세가는 엔비디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던 엔비디아는 밤낮으로 몰두하여 1997년 삼각형 폴리곤을 기본 단위로 한 리바 128을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리바 128은 MB3라고도 불립니다. 이 칩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엔비디아를 벼랑 끝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리바 후속작도 내고 1999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나스닥에 상장 후 1999년 10월 지포스 히어릭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칩을 앞으로 GPU라고 부를 것이다. GPU는 화면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다. 그렇게 1999년에 처음으로 GPU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죠. CPU와 GPU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가볍게 차이점을 보고 가겠습니다.
Let me speed it up.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2.0.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정리하자면 CPU는 순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지만 GPU는 병렬적으로 간단한 일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GPU의 빠른 병렬 계산이 엔비디아의 심장이자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상장 이후의 차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02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주가는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진 않지만 당시에 큰 이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닷컴 버블의 영향, 두 번째로는 회계조사입니다. 닷컴 버블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미장에 상장된 상위 30개의 반도체 기업을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엔비디아 폭락 시기를 보시면 엔비디아뿐 아니라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회계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당시 2001년 엔론이라는 대기업의 회계 조작 때문에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다는 큰 공포감을 주었던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2003년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칩과 같은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 당시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던 GPU는 대중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차트 기간의 칩 시리즈입니다. 주가랑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1, 2년마다 새로운 GPU 시리즈를 출시하였고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다 2006년 엔비디아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쿠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다란 GPU의 빠른 병렬 계산을 게임 화면이 아닌 다른 곳에 적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가지 않으시죠? 당시 시장의 반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쿠다를 처음 발표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1, 2년마다 새로운 GPU 시리즈를 출시하여 시장에서 인정받았지만 기업이 돈은 잘 버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같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6월에는 쿠다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쿠다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가 약간 오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 큰 위기가 옵니다. 2008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더 큰 사건이 엔비디아를 위협합니다. 바로 당시 애플과 HP 등 대형 PC 업체들에게 납품하던 GPU에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GPU는 컴퓨터 화면을 나타내는 장치라고 했죠. 즉 GPU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게임 중 멈추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죠.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2009년에 약 2억 달러나 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젠슨 황은 연봉을 1달러로 책정한 해이기도 하죠. 파트 3로 넘어갑니다. AI의 시작이죠. 2012년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대회는 120만 장의 이미지를 주고 비행기, 자동차와 같은 1000개의 분류 항목을 줍니다. 이후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가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맞추는 대회입니다. 대회 결과로 알렉스넷 팀이 무려 2위와 10% 넘는 차이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알렉스넷 팀이 우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게 딥러닝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120만 장의 이미지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려고 한다면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즉, GPU의 빠른 병렬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이 GPU를 컴퓨터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계산이 아닌 딥러닝과 같이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쿠다입니다. 쿠다가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개발에 딥러닝이 효과적이며 딥러닝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딥러닝이 활용되었으며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코인 열풍이 붑니다. 2017년에만 $1000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같은 해 말 14배나 올랐죠. 2015년에서 2026년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17년 초에는 $1000 하던 것이 2022년에 61,000달러까지나 올랐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빠른 병렬 계산을 하는 장치인 GPU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었죠. 2021년 엔비디아는 또 다른 큰 꿈을 발표합니다. 옴니버스라는 것인데요. 글이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말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한번 가상세계에 구현된 빌딩과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안 만들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하지만 이런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 작용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도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알기에 대안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 기업들입니다. 그중 2025년 시놉시스에 인수된 엔시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엔시스는 자동차 등을 가상세계에서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Propelling the most innovative machines,
accomplishing the most daring missions, and building a better society. 즉 시뮬레이션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가상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2022년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지죠. 챗GPT의 화려한 등장이죠. 챗GPT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GPU를 더더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GPU를 다른 분야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쿠다의 도움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 분석되고 저장되며 돌아갑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전 세계는 AI 전쟁이 불었고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 2024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값보다 높습니다. 이 차트는 1999년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엔비디아 전체 주가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하였고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쭉 CEO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젠슨 황의 나이로 보는 엔비디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의 스토리를 만들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핵심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심장, GPU죠. 빠른 병렬 계산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GPU의 빠른 병렬 계산을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 만들면서 20년간 축적된 자료, 쿠다입니다. 세 번째, 옴니버스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엔비디아의 핵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컴퓨터 게임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 했던 GPU라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핵심과 같이 눈여겨볼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메타, 테슬라 등의 빅테크 기업에서 GPU의 핵심, 빠른 병렬 계산을 대처할 AI 칩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AI 칩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데 무조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저장할 데이터 센터입니다. 로봇의 학습 공간, 이미 학습된 것, 모두 데이터 센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2026년 엔비디아의 전략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2026년 엔비디아의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 엄청난 도전은 치열한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쉽고도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칩의 판매량, 매출액을 보는 것입니다. 3장, 지난 5년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아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매출액과 순이익 중 매출액에 더 중점을 둡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에서 나오죠. 2025년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주춤하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